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에서 이인규 교수님의 지도를 맡고 있는 통합 3년차 노원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트윈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실제 플랜트의 제어 최적화에 활용한 연구입니다. 네, 화학공학 분야에서 AI 기술은 합성, 모델링, 최적화, 제어, 이상 진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용들은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고 산업적으로는 AI 기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2018년도 맥킨지에서 발표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기술의 영향력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일앤가스나 케미컬 같은 산업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 기술로 인한 수익 창출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말은 즉 화학공학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이 이제 실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화학공학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큰 허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질과 양에 의한 의존성, 두 번째는 데이터 범위 내 문제만 해결 가능하다는 내산 문제, 마지막으로는 해석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블 메서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데이터 기반 모델과 이제 지식 기반 모델, 기존의 지식 기반 모델을 비교해 보면 이제 좌측의 지식 기반 모델은 일반화가 가능하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측의 데이터 기반 모델은 이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두 모델의 장점만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앞서 언급드렸던 AI 기술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연구가 이제 없었던 건 아닌데 대부분의 연구가 하나의 단일 장치에 포커스해서 그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플랜트에서는 이제 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랜트와 아이단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는 지금껏 잘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와 아이단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발한 모델을 계속해서 로드가 변화하는 시스템의 제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하고 이 결과를 이제 실제 운전 데이터랑 비교해서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개요를 보시면 이제 리얼 플랜트에서 다이렉트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인 브라운 라인을 보시면 좁은 운전 범위 내에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글로벌한 옵티멀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그 블루 라인을 보시면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모델을 결합해서 운전 범위를 넓혀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 결과를 디지털 트윈 모델에 다시 적용해 봄으로써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삼은 프로세스는 LNG 퓨얼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LNG 연료 추진 선박에서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제어기는 이제 제어 파라미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P1, P2, M1, M2 4개의 제어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 제어기들은 모두 PI 제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제 선박의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저희가 들고 와서 그걸로 이제 실제 플랜트와 오차가 적은 하이시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디지털 트윈 모델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모델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파이썬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제 여기서 머신러닝 모델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시뮬레이션을 대체해서 변수 입력값을 넣어주면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빠르게 수행하고 나온 최적화 결과를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에 넣어서 검증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플랜트와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튜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도를 향상시켰는데 여기서 튜닝이란 이제 하이시스에서 주요 몇몇 장치 파라미터를 변수로 설정해서 실제 플랜트랑 오차가 최소화되어라 하는 이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건 튜닝 알고리즘인데 저희는 이제 베이지안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서 파이썬 환경 내에서 그리고 이제 하이시스랑 연동을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디지털 트윈 모델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이제 하이시스 파일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후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모델 학습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추출 알고리즘을 보시면 저희가 사용한 기법은 이제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이용해서 시간에 따른 스트림의 온도, 압력, 유량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시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특성상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외 처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 데이터 추출한 데이터 수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는 이제 레이블링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어 지표들을 레이블링 해주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최적화 단계에서 필요한 제어 성능평가 지표인 ITAE도 레이블링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링은 이제 온도랑 압력, 유량에 대해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레이블링 해준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웃라이어 리무버나 스케일링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법으로 저희는 DNN 모델을 선정하였고 모델 학습에 필요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 정확도가 높은 머신러닝을 개발한 이후에 이를 통해서 제어 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지안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고 목적 함수로는 이제 모든 선박의 운전 시나리오 그리고 모든 제어기에 대해서 ITA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마다 최적의 제어 파라미터를 저희가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협업한 연구인데 실제 선박에서는 하나의 제어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제어 파라미터로만 모든 배를 운전한다고 하여서 목적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DNN 모델은 각각 컨트롤러 각각에 대해서 개발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이제 우선 디지털 트윈 모델의 스테디 상태에서 결과를 보시면 실제 플랜트와의 상대 오차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3% 미만임을 대부분의 데이터에 대해서 3% 미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이 실제 플랜트의 디자인 스펙을 잘 반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상태에서의 디지털 트윈 모델 결과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스트림의 시나리오별 다이나믹 결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표시된 값이 이제 시뮬레이션 값이고 점으로 표시된 값이 실제 운전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모든 그래프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의 동적 거동이 실제 플랜트의 동적 거동과 유사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디 상태의 결과랑 다이나믹 상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저희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 모델이 실제 플랜트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모델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P1 제어기 압력에 관한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모든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아웃라이어 리무버, 스케일링,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거치게 되면서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제어 지표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가 97%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 모든 제어기에 대해서 저희가 레이블링 해주었던 변수들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97%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측 정확도가 높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가 실제 플랜트에서 사용하던 제어 파라미터 값이고 옵티멀이 이제 저희가 최적화로 찾은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 최적의 제어 파라미터를 디지털 트윈 모델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색 선이 이제 저희가 찾은 최적의 제어 파라미터 값이고, 파란색 선이 기존의 플랜트에서 사용하던 제어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제 모든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오버슈트, 세틀링 타임, ITAE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제어 안정성과 응답 속도의 개선을 의미하며 저희가 찾은 최적의 제어 파라미터가 더 나은 제어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의 지식 기반 모델과 데이터 기반 모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 가능한 해를 빨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어기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데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 속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나은 제어 성능을 보이는 제어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찾은 제어 파라미터 값을 실제 플랜트에 적용하기 이전에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해서 검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산업 활용에 있어서 AI 기술이 가지는 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제어 최적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최소화나 이윤 최대화 같은 다양한 문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준 학생의 좋은 발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쓴 이유는 그냥 일반 모델을, 피지컬 모델을 썼을 때 너무 제어의 속도가 느려서 쓴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프로세스 자체가 실제 선박에서의 프로세스 시스템이었고, 엔진도 되게 좁은 운전 범위에서밖에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선박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범위에서 운전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운전할 수 없는 범위까지 더 확장시켜서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어기 디자인에서 휘발리티만큼이나 중요한 게 강건성인데 메라덴이야? 네. 그거에 대한 혹시 테스트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메란을 제어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메란에 따라서 이 셋 포인트,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을 때 셋 포인트를 조절해서 이게 최적의 제어 파라미터를 찾자, 그리고 셋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찾자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실제 현대중공업 측에서 셋 포인트를 변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디자인 스펙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란에 의한 것보다는 이 셋 포인트를 만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제어 성능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학생분께서 발표하신 그 공정의 구조상 사실 제일 의문인 점이 쇼컷 모델을 만든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활용하시고 싶은 것 때문에 당장 저희 제어기 구조를 보게 되면 간단한 제어 로직들, 그냥 싱글루프 걸려있는 제어기들을 사용했는데, 제가 굳이 디지털 트윈 하셔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사실 모델이 있다 하면은 특히 PID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강건한 방법들, 강건성 보장된 디스터번스 리젝션 보장된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다시 머신러닝을 통해서 파라미터들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삼은 프로세스 자체가 선박 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제어 목적에 맞게 제어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해답을 찾는 게 중요를 했고, 실제 선박에 이제 들고 타려면 시뮬레이션 시간이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육상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그 가벼운 그 모델만 이제 선박에 들고 타고 이제 순간순간 목적에 맞게 제어 파라미터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저희는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해서 디지털 트윈만이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해서 실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코멘트 드리자 그러면, 방금 이제 최적화를 돌리다 보니까 PID 파라미터 찾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PID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튜닝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최적화하지 않아도 저희 공정 모델이 있으면은 PID 파라미터들을 찾는 거, 강강한 파라미터 찾는 게 쉬운 일인데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거를 좀 발표를 조금 더 부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질문자께서 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배에서 선박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 범위가 되게 좁을 텐데 저희가 이 운전 범위가 좁고 셋 포인트 체인지만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PI 지금 사용하신 PI 컨트롤 보면은 뭐 유니티 컨트롤러라서 디스터번스 아까 이제 컨트롤 퍼포먼스 임프루브된 걸 보여주셨는데 아마 디스터번스 리젝션 퍼포먼스가 기존보다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에서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디스터번스 리젝션에 관한 것도 좀 살펴보시면은 연구를 좀 더 좋게 포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노한준 학생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